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라는 것과 언제 사야 할까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자는 대구는 공급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아서 가격이 내린다고 하고, 또한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은 끝났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가 엉망이라서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과연 수요 공급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범어동의 신축 아파트는 왜 지금도 가격이 상승 중일까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질까요? 과연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을까요? 경기도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로 나누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수 경기는 안 좋지만 지금 수출 경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향후 대구 부동산 가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금리와 대출,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 유동성과 수요 공급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와 대출 부분입니다. 금리와 대출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소득이 높고 신용도가 높으면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게 되면 고금리로 대출을 아주 적게 해주게 됩니다. 금리와 대출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부동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을 뿐이지 수출 경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수 경기만 가지고는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출 경기가 좋아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수 경기의 종사자와 수출 경기가 좋은 종사자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경기가 좋은 곳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와 대출과 연관지어서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와 대출,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저가 시장이 아닌 고가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저가 시장의 부동산 가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수요 공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일부의 이야기일 뿐 전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든 수요가 많든지 간에 시중에 돈이 어느 만큼 풀려 있느냐,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상에 보시게 되면 붉은색 표기가 된 부분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매매 가격입니다. 유동성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 매매 가격은 KB부동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986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 흐름과 유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유동성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도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유동성이 줄어들 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줄어들 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요 공급과 같이 한번 대비를 시켜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살펴보시면 공급량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유동성도 풍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구에 2015년, 16년, 17년도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유동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중에 자금이 얼마나 풀렸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지금 현재 살펴보시게 되면 유동성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공급량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가 힘든 구조인데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어놓을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금리 정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의 유동성 자금이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도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본다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구 역시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하급지의 구축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고 내리고 그런 시점이 아닌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2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으로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